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티 드론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드론 대응책이라고 보면 되겠죠. 2022년 12월 26일 북한 무인기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 남하한 것을 요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군에서는 요격하기 위해서 경공격기가 출격했고 코브라 공격 헬리콥터가 출격해서나 요격에 실패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KT-1 경공격기 한 대가 추락하면서 군의 위상에 심각한 손상을 주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요격 실패를 인정하고 차후 또다시 드론이 침범했을 때 확실하게 격추해서 국민적 안도감과 함께 위상은 회복할 것을 기대합니다. 드론은 끊임없이 기술적으로 진화할 것이고 활동 영역을 더 넓혀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제 드론은 인간이 활동이 제한된 장소에서 인간이 눈과 귀를 대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드론이 합법적이고 승인을 받은 조건에서만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이고 적대적 활동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불법 드론이 공항 근처에 출현하는 바람에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한 사건은 국내외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국지적 사례는 공항이나 주변 시설에서 대비하고 있고 충분히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격용 무인기에 탑재된 수류탄 크기의 탄두라면 경찰을 파괴할 수 있으며 수직 강화를 포함한 전 방향에서 공격할 수 있어 드론은 방공망을 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위의 사진 이거죠. 국방부에서 공개한 것으로 무인기에 사진 촬영을 위한 카메라를 탑재하였고 지정된 위치를 따라 비행할 수 있는 초보적인 자동 비행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여기서는 불법 적대적 드론에 대응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일반인의 인식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른쪽 표는 2014년과 17년 수거된 무인기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들 무인기 무게는 대략 13kg, 길이와 폭은 2.86, 그다음에 1.85m 정도입니다. 이것은 무선조종 비행기와 거의 유사합니다. 이들 무인기는요, 유인 비행기가 따라갈 수 없는 기동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속도라든지 항속거리 등에서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급상승이라든지 급강하를 포함한 회피기동은 유인 항공기가 잡기 쉽지 않습니다. 엔진을 보면 하나는 소형 2행정 2실린더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4행정 피스톤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발견된 북한 무인기 사례이지만 더 발전했을 것으로 보고 고고도까지 상승한 후 활공으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온다면 초병의 눈과 망원경으로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번 무인기는 전방 1군단에서 발견되었지만 이것이 새 때인지 식별 단계에서 상당한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늦게라도 식별되었지만 무인기는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단계에서 요격하기 위해서 출격했고 적절한 요격 수단이었는지에 대한 비난도 함께 감수해야 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언론에서 북한 무인기를 약 2천만 원 정도로 평가했는데요. 이것은 카메라와 자동 비행장치를 포함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종류의 무인기는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거죠? 유사하죠? 오케이. 문제는 이런 무인기에 불법 또는 적대적 행위를 위해서 개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 무인기는요, 온라인에서 $1,000, $1,500, 그러니까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입니다.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드론은 시속 250km예요. 그리고 최대 1,500km까지 18kg의 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한 지역 전체를 휘젓고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상했던 것보다 성능이 훨씬 우수하죠. 만약에 터보 장치를 갖추면
수만 피트도 비행할 수가 있습니다. 길이 약 2.8m, 그 다음에 날개 길이 4.5m. UAVX는요, 정찰 임무 동안 대략 6시간이요. 상당하죠? 6시간 동안 채공하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북한 무인기와 비교해서 크기와 성능이 대략 유사한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드론 성능 향상에 대비해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또 당하기 전에요. 다음 볼까요? 무인기 성능을 높이고자 한다면 동체 길이, 그 다음에 날개 길이가 증가해야 합니다. 아니면 날개 면적을 크게 해야 하는데 이것은 무인기가 쉽게 탐지될 수 있는 치명적 약점을 갖게 됩니다. 자, 이들 무인기는 긴 항속거리와 고고도 비행을 위해서 더 많은 연료를 탑재하고 더 큰 엔진의 터보 장치를 갖춘다면 필연적으로 비행체의 크기는 커질 수 있어 육안이나 레이더에 쉽게 탐지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볼까요? 굉장히 크죠, 비행기가. 이런 건 쉽게 탐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진은 북한에서 공개한 공격용 무인기이지만 실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무인기에 의한 공격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일부는 성공했지만 일부는 러시아 방공망에 탐지되어 격추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군은 무기를 탑재하고 장거리 비행 공격 무인기를 요격하기 위한 적어도 레이더망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에 대한 대비 태세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소형 정찰 드론에 대한 대비 태세는 부족하지 않아 합니다. 다음 볼까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쿼드코프터 하부에 폭탄을 탑재하고 있죠. 수류탄 한 개 무게가 대략 400g 정도라고 하면 충분히 탑재할 수 있죠. 이것을 우리가 벌떼 드론이라 합니다. 벌떼 드론의 위험성은 앞으로 충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류탄 한 개를 탑재한 소형 드론은 군사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10대라든지 100대가 동시에 날아서 자폭을 한다면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벌떼 드론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같은 경우는 레이더에서 다중 표적을 탐지해서 하는 것을 시범을 보이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드론의 기능은요, 스마트폰의 기능에 하늘의 눈을 탑재함으로써 활용성은 그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소형 드론은요, 스마트폰의 하늘의 눈, 귀, 그리고 냄새까지도 식별할 수 있도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지상에서만 가능하죠. 소형 스마트 드론이 공중 그리고 위성과 결합했을 때 상상 이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스마트 드론이 불법적이고 적대적 활용에 대한 대응 수단이 많은 연구와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드론 또는 무인기 취약점을 알고 이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요 취약점 한번 볼까요? 날개와 동체 약하죠. 비행기니까. 또 프로펠러 지금 현재까지는 제트 엔진을 제어하고는 대부분이 프로펠러입니다. 쿼드코프터도 그렇고 무인기도 그렇고 프로펠러 취약하죠. 무선 원격적으로 한다면 무선 그것도 취약 요소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들은 대부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개발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물을 발사하는 방법. 좀 유치한 방법인 것 같지만 소형 드론이나요 무인기는 엔진 프로펠러 방식으로 비행을 합니다. 그래서 불법 드론에 근접을 해서 그물포를 발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물에 조금이라도 엉키면 비행 기능을 상실하고 추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죠. 자, 전파 교란입니다. 제밍이라고 하죠. 대부분 무선 조종 방식이기 때문에 전파 교란을 받으면 무인기는 원하는 항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좀 더 기술적 교란은 불법 드론을 탈취합니다. 그래서 강제 착륙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주 효율적인 수단으로 많은 국가와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레이저포로 격추하는 방법.
뭐죠? 레이저 표. 이 그림은 한화에서 개발 중인 모델이고 다른 국가에서도 효율이 입증되면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탄환을 쏘지 않고 무제한 발사할 수 있어 개발에 성공한다면 효율이 높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무인기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금속이 아닌 복합 소재나 폼을 사용하고 있어서 레이저로 쉽게 녹여버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폭 드론 또는 킬러 드론입니다. 그죠? 실제 이러한 유형의 드론은 실전 배치되어 비밀리에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무인기로 무선 조종이 아닌 기본적인 자율 조종 기능을 탑재한 것으로 본다면 유사한 킬러 드론을 발전시켜 격추하는 방법이 교론되고 있습니다. 대신 최소한 표적 드론보다 속도와 상승률이 우수해야 하고 탐지해서 자동 추적할 수 있는 기능만 갖춘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이들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지 못하도록 어떠한 방법으로든 격추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부 회사에서는 맹금류를 훈련해서 불법 돈을 제압에 나섰지만 쉽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이것은 미군이 운용하는 스위치 블레이드는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고 높은 정밀도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물을 탐지하고 락온 되면은 스위치 블레이드는 모든 회피 기동을 추적하여 소리 없이 시속 140km의 초과하는 속도로 표적을 격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겁니다. 중국제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킬러 드론을 개발하고 있고 점점 더 기능이 향상된 스마트 킬러 드론이 전장에 등장할 것으로 봅니다. 자, 다음 볼까요? 소형 드론, 특히 쿼드콥터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날릴 수 있죠. 무인기 발견이 가장 좋은 수단은 초병의 눈과 망원경이겠지만 고고도로 비행한 후 활공한다면 이번 사례처럼 새떼인지 식별이 어려울 때 정찰용 쿼드콥터는 최적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소형 드론은 치명적 전장 무기로 등장했습니다. 병사들은 엄폐물 뒤에서 발사한 다음 적에게 노출되지 않고 수억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물을 찾고 식별하고 교전할 수가 있습니다. 쿼드콥터는 FPV로 이거죠. 비행 전방뿐만 아니라 상하 모두를 보면서 비행할 수 있습니다. 초병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범위에서 뚜렷하게 보고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방 지역과 침투가 예상되는 지역에 정찰용 쿼드콥터를 요소에 배치한 후 필요할 때 원격으로 발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림과 같이 박스 속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요겁니다. 박스 속에 내장되어 있다면 원격으로 작동시켜 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최적의 드론 운영 방식입니다. 때로는 정찰 드론과 요격 드론을 편대로 구성한다면 발전하는데 아주 짧은 시간에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비행기나 헬리콥터가 기지에서 출격해서 쫓아가고 걸리는 시간, 비용과는 비교가 되지 않겠죠. 쿼드콥터 공식 속도는요, 시속 260km, 최대 기록이 290km를 기록했습니다. 일부 고성능의 쿼드콥터의 상승률은 초속 40m를 기록했고 이들 드론은 정찰과 식별용으로 최적이겠죠. 자, 다음 볼까요? 결론적으로 문제의 무인기나 드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통상 발견해, 그다음에 식별을 하고 요격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드론을 잡는 최고의 수단은 드론입니다. 소형 무인기를 발견하기 쉽지 않은 것은 소형이고 소재가 복합재이고 그다음에 소리가 매우 작기 때문입니다. 북한 무인기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습니다. 이번에 또 다음만큼 또다시 영공을 침범하려면 일거에 격추시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군의 위상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